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옆에도 이제 고3 해야 될 학생 앉아있는데, 멘탈 관리. 이 멘탈 관리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당연히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 힘들다. 너 공부하는데 힘들었잖아.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잘하는 거지. 네. 그럼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하면 기분 좋아야 돼요. 네. 좀 변태 같긴 한데, 힘들다 하면,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멘탈 관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체력 관리. 이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먹어야 돼요, 밥. 근데 네 끼를 먹어도 돼요. 조금씩 네 끼. 네 끼나 다섯 끼를. 그런데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살이라는 게 찌거든요. 네. 공부살. 그래서 수능 끝나고 애들이 오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이 쭉 빠져가지고. 여학생들이 더 못 알아봐요. 살 빠지고 화장하고 그러면 변신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러고 쌤 서운해요. 그럼 아 너였냐?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듣지. 그럼 해 그러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까지는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잘 자야 돼요. 이게 자는 것도 과감하게 자야 돼요. 잠을 과감하게 30분을 딱 끊어자고 공부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잠도 꾸준하게 돼요. 그러려면 이게 규칙성이 생겨야 체력 관리가 돼요. 규칙성이 생기면. 왜 그러냐면 공부 체력하고 운동 체력이 달라요. 앉아있으면 책상에 앉아있는 필요한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발전되려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자, 체력이나 멘탈 관리하고 비타민 C는요. 비타민 C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15일이나 일주일, 15일 정도 먹으면 도움이 돼요. 집중력 향상에. 레모나 있거든요. 노란색 비타민 C. 그거를 일주일 정도 먹으면 시큼해갖고 잠도 잘 깨요. 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따로 적어져 있는데 속 편한 음식이 제일 좋아요. 독한 사람들은 중밥 먹어요. 공부하고 소화 잘 되라고. 그리고 김밥만 먹고 김밥을 한 개씩 먹으면서 10분씩 공부해갖고 김밥만 먹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볶음밥 잘라가지고 볶음밥만 계속 먹는 애도 있는데 이건 너무 독한 거고 그냥 편안한 거 먹으면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속도가 늦어서 그래요. 어려운 게 많으면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속도가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밑줄 치는 시간. 밑줄 쳐서 손을 움직이면 집중력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올리는 훈련 자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가 깨어있으면 좋은데 깨어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뇌가 힘들어요. 뭔가만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 단계로 이렇게 줄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걸 10번을 읽은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10번 읽으면서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잠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잠 못 이겨요. 지구보다 무거운 게 잠이니까 적절하게 자야 되는데 5시간을 자든지 7시간을 자든지 9시간을 자는 거 이렇게 자주 자야 합니다. 자, 수학은 이제 새로 이제 저랑 공부를 시작을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동영상 보라고 할 거고 강제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거 공식 보면서 그러면서 고등학교 거를 해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동영상을 보고 이걸 읽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몰아서 보기도 해야 돼요. 한 달이나 2달 걸릴 것 같아요. 공식 다 한 번씩 보는데 적고 이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를 하기 시작하면 더 빠르니까. 자, 문학은 문학 밑줄 쳐가지고 교사형 그냥 쭉쭉쭉 읽는데 이것보다 마더텅이라는 걸 사가지고 거기 기출문제 설명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계속 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해설까지.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안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제가 노베이스 대박 해갖고 제가 유튜브 동아쌤 노베이스 이렇게 치시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시물이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딱 2명만 했던 10년당 10년에 한 명씩 하는 스케줄이 여기 있거든요. 한 명은 45일 동안 240점 올랐거든요. 수능 점수. 그 다음에 한 명은 단국대 영어를 A부터 Z까지 못 외우는데 단국대 법대 갔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도전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미친듯이 한번 해보는 거고요. 각 과목 공부법 전부 다 따로따로 알려줘야 되는데 다 녹화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든지 하면 되는데 공부법 보면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끝나면 우선순위 공부법 제가 적어놓은 거 한 20개 있고 그런데 이거부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공부법부터 익숙하게 하면서 해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공부 순서는 항상 그래요.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 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써. 계속 읽어요. 문제도 읽고 해설을 위해서 이거를 20번 읽어요. 공부 전에. 그럼 무슨 문제 나오는지는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본서인 마더텅, 기출문제도 마더텅에 있어요. 근데 기본서를 한 권 사가지고 이 내용 많은 걸 계속 또 20번을 읽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걸 체크를 하면 그 다음에 공부 순서를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순서를 잡아서 공부를 어느 책자로 하면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 많이 풀어서 쉬운 문제만 많이 풀어서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음에 이렇게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369에서 나온 걸 평가원이라고 하거든요. 3월, 6월, 9월. 평가원 기출만 모은 거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 기출문제를 풀고 요거를 풀어보고 그럴 거예요. 이걸 해설 읽으면서. 그래서 틀려도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과목마다 저거를 잡아줄 거예요. 기본서를. 그럼 기본서를 딸딸딸딸 보면서 이 기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강도 알려주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알려주고, 문법도 알려주고, 수학 봐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짜나갈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부법이 두서없이 다 안 되는데, 이거 다 소용없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본인이 발전하는 거, 본인을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짜주잖아요. 계획표를 못해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 누적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걸 쓰면서 욕심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왜 포기하게 돼? 욕심내고 원하는 건 여기고 맨날 이것만 바라니까 그렇지. 앞에 단계만 바라야지. 다음 주에는 뭐 하자, 다음 주에는 뭐 하자, 이렇게. 학습 누적부를 꾸준하게 하면 공부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데 올라가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요. 실제로 이렇게 계단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 못해요. 나중에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넓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채워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기초 쌓는 거를 장기 계획. 이렇게 위에 쌓는 걸 단기인데 장기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해주면서 요약 정리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니까 이걸 비교적 빠른 시간에 스크랩하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써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10명의 아이들한테 누적 기록부 쓰라고 그러면 보통 3명 정도 쓰거든요. 얘네들은 다 4년제 이상 가요. 전 가겠네요. 나머지 7명.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쓰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20몇 년 동안 학습 능력부를 1년 써서 1.5등급 이상은 다 향상됐고 3등급, 5등급까지 향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쓰는 거, 이거만 쓰면 이거 꼬박꼬박 쓰고 매주 내가 했으면 후회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용서하자. 그 전부 다 발전했으면 이런 생각으로 힘들지만 재미있게 나 또 발전했어 이렇게 돼서 본인 능력 자체가 올라야 수능은 점수가 나와요. 능력 자체가. 그런데 분명히 국어 하면서 찍는 거 가르쳐 줄 거고, 국어 어떻게 문제 풀으라고 체크법대로 하고, 영어 하면서 영어 단어 이거 보면서 외우고 요 기초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풀려요. 자, 수학도 공식 기본적인 거 잡고 쉬운 거 2점짜리 공부 끝나면 2점짜리만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뚫릴 때가 발생을 해요. 아무튼 탐구는 나중에 보면 탐구를 외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40점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나머지가 힘들고 그러니까 40점까지 끌어올리는데 공부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탐구 끝내고, 국어 끝내고, 영어 끝내고, 이거 끝내는데, 이거 해요. 처음부터 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탐구가 40점 도달하면 국어 해보고, 국어가 90점 도달하면 이제 영어 하고, 영어가 다시 패스가 되면 수학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하고, 국어를 하고, 영어 끝까지 하고, 수학을 아주 끝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머지 과목을 이건 한번 했던 거죠, 여러 번. 여러 번 했던 거니까 할 수 있고 쉬워져서. 국어도 여러 번 했던 거죠. 쉬워서 하고. 이것도 2번 해봤으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죠. 이게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수학만 파면 나중에 이 탐구 거꾸로 해봐요.
힘들어서 못해요. 돼요? 수학이 오래 걸리니까 수학만 하고 영어 하다가 보면 나머지 할 시간 없어서 몰아붙여서 나중에 탐구를 여기서 해봐요. 그럼 이거 하느라고 이걸 못해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공부를 한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고3 공부 나중에 모의고사 끝나면 검정고시 끝나면 뭐부터 본다고요? 우선순위 공부법부터 본다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걸 보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바꾼다고 공부법을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누적돼서 그걸 고쳐나가면 돼요. 네. 연습하면서. 이해되세요? 네. 동아쌤입니다.